결혼식을 앞둔 은서에게 예기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예비 시아버지가 위중한 상태로 쓰러지고 병원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청첩장이 아닌 수술동의서였다. 그러나 서명 한 줄이 가져올 비밀은 그녀의 결혼, 가족, 그리고 사랑까지 송두리째 뒤흔든다. 숨겨진 과거와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은서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하얀 봉투 속에 담긴 청첩장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선 은서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일주일 후면 지역과의 결혼식이었다. 대형 광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은서에게 이 순간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다. 예비 시아버지께 직접 청첩장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역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의외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은서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병원 15층 VIP 병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스커트, 그리고 지역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은서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도연 회장을 만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항상 지역과 함께였고 간단한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이번이 진정한 첫 대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은서는 청첩장이 든 봉투를 꼭 쥐고 1502호 병실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간병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방 안의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다. 은서가 상상했던 것은 회복 중인 환자와의 화기애애한 만남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병실 안에는 의료진 여러 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이지만 빠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도현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지혁 씨는 어디 계신가요? 은서가 간병인에게 물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중이세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은서를 보며 물었다. 아, 저는 아들의 약혼자인데요. 지혁 씨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응급 상황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은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라고 적힌 공식 문서였다. 은서의 손이 떨렸다. 청첩장을 전하러 왔다가 갑자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은서는 침대에 누운 도현을 바라봤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대기업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때 지혁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이 역력했다. 은서야, 왜 여기 있어? 청첩장을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은서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하얀 봉투를 보였다.
그 순간 둘 다 현실의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행복한 시작을 알리는 청첩장과 생명을 구할 수술 동의서가 같은 공간에 놓여 있었다. 지혁 씨, 빨리 결정해 주세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재촉했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펜을 잡지 못했다.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은 듯했다. 지혁아. 은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서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이때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급박하게 울렸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의사가 소리쳤다. 은서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서명이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마치 운명이 자신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을 주는 것 같았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예비 며느리가 예비 시아버지의 생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은서의 손에는 청첩장과 수술 동의서가 함께 들려 있었다.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른 하나는 생과 사의 경계를 의미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의 시계 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켰다. 수술이 시작된 지 이미 4시간이 지났다. 은서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복도 끝 수술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혁은 옆에서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다. 평소 법정에서 어떤 어려운 사건도 침착하게 처리하던 그였지만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는 한없이 나약해 보였다. 은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지혁이 말끝을 흐렸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도현의 눈이 잠시 열렸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분명히 은서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감사나 안도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지혁 씨, 혹시 아버님께서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하셨어. 특별히 어디서 본 적은 없으실 텐데. 지혁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은서의 마음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광고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기업인들을 만났지만 도현과는 지혁을 통해서만 알게 된 사이였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집도이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읽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를 찾아 제거했고 앞으로 회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혁이 벌떡 일어나며 의사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만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시적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시간 후 도현이 회복실로 옮겨졌다. 은서와 지혁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다. 도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것이 눈에 띄었다. 간병인이 말했다.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6시간 정도 지나야 깨어나세요. 오늘 밤에는 깨어날 것 같습니다. 지혁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은서는 도현의 침대 옆에 앉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도현의 손을 바라봤다. 손등에 난 작은 흉터가 눈에 띄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도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은서는 급히 지혁을 불렀다. 지혁아, 아버님이 깨어나시는 것 같아. 지혁이 급히 전화를 끊고 달려왔다. 도현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했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지혁이 다급하게 불렀다. 도현의 시선이 지혁에게 머물렀다가 은서에게로 이동했다. 그 순간 은서는 오늘 오전에 느꼈던 그 묘한 시선을 다시 마주했다. 도현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디? 도현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지혁이 안심시켰다. 도현의 시선은 계속 은서에게 머물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당신은? 도현이 은서를 보며 말을 시작했다. 아버님, 저는 은서예요. 지혁이의 약혼자입니다. 은서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도현은 잠시 동안 은서를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 했다. 수술. 누가? 도현이 힘들게 물었다. 은서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당황해서. 지혁이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은서를 바라보는 시선의 감사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고맙습니다. 도현이 은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간병인이 들어와 도현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도 안정되고 의식도 명료하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은서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궁금증을 느꼈다. 도현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병실을 나오면서 은서는 지혁에게 물었다. 지혁아, 아버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아버지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런 거겠지. 너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은서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갔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도현의 시선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은서는 회사에서 받은 연차를 내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도현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어제의 그 묘한 시선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병실 앞에서 지혁을 만났다. 그는 밤새 병원에서 머물렀는지 옷이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다. 밤새 고생 많았어. 아버님 상태는 어떠셔? 은서가 물었다. 많이 좋아지셨어.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고 말씀도 잘하세요. 그런데 지혁이 말을 망설였다.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은서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 은서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어제부터 느꼈던 그 묘한 기분이 다시 올라왔다. 병실로 들어가니 도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의식이 또렷했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져 있었다. 어서 오세요. 도현이 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도 여전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아버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은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덕분입니다. 어제 은서 씨가 아니었다면. 도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지혁이 옆에서 말했다. 아버지, 은서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혁아, 그건 당연한 반응이야. 가족이 위험할 때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도현이 아들을 위로했다. 도현은 은서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은서 씨는 참 담담하시더군요. 그런 응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은서가 대답했다.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로펌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다. 죄송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지혁이 병실을 나갔다. 갑자기 도현과 은서만 남게 되었다. 방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은서 씨.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자라실 때 어디에서 사셨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자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은서도 같은 느낌이었다. 저도 아버님을 보면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도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다. 은서 씨,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님이. 언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통사고로. 도현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태준이었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라서. 그때 지혁이 전화를 마치고 들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지혁아. 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은서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은서가 물었다. 내일 퇴원하게 되는데 몇 가지 서류 정리를 해야 해. 그런데 지혁이는 회사 일이 밀려 있고. 혹시 은서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런 일은 제가 하거나 비서에게 시키면 되는데. 아니다. 이번 일은 좀 특별해서. 은서 씨가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은서는 도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민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밀려 있었지만 자신의 서명으로 살아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집무실에 있는 몇 가지 계약서와 개인 문서들이야. 생각보다 간단할 거예요. 지혁이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정말 비서가 하면 안 될까요? 은서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혁아, 은서 씨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야. 작은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나? 도현의 말에 지혁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은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도현이 은서를 보며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병실을 나오면서 지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평소엔 그런 일은 혼자서 다 처리하시는데. 은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도현의 부탁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 당황한 표정도 신경 쓰였다. 내일 집무실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 은서는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은서는 도현의 집무실이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찾았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0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그곳은 마치 하늘 위의 궁전 같았다. 비서가 안내해준 집무실은 은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웅장했다. 거대한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도현 회장님께서 정리해달라고 하신 서류들은 이쪽 서재에 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다. 서재에 들어서니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가득했다. 경영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말로 몇 장의 계약서와 개인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은서는 도현이 미리 적어준 메모를 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었다. 몇 개의 계약서를 분류하고 개인 문서들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은서는 책상 서랍을 열게 되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도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사무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은서의 손이 멈췄다. 서랍 맨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은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현과 한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놀랍도록 은서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마치 은서 자신이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찍은 것 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미영이와 함께 1992년 봄. 은서의 손이 떨렸다. 미영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 여성은 어머님인가? 은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집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는 급하게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은서 씨, 작업은 잘 되어가나요? 도현의 목소리였다. 은서는 당황한 채로 돌아봤다. 도현이 지팡이를 짚고 집무실에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님, 벌써 퇴원하셨어요? 네, 의사가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도현이 은서의 표정을 살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감출 수 없었다. 도현의 시선이 그 사진에 멈췄다. 순간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사진을.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여성이 혹시 제 어머니인가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당황함,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 서랍을? 도현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도장을 찾다가 우연히. 죄송해요.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도현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서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 여성은 정말로 젊은 시절의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도현은 지금보다 30년은 젊어 보였다. 아버님과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이셨나요? 도현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한참의 침묵 후에 입을 열었다. 미영 씨와 나는 옛날에 사귄 사이였습니다. 은서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도현과 연인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의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혁이 은서 씨를 소개했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성이 김 씨라고 했을 때. 은서는 어제 병원에서의 대화를 떠올렸다. 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을 때 도현이 보인 그 당황한 반응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럼 제 아버지도 아셨던 건가요? 도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태준 씨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이셨나요? 도현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은서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어머니와 도현의 과거,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아버님, 혹시 지혁이와 제가 만난 것도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도현이 급하게 말했다. 지혁이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은서는 혼란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 복잡한 과거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현이 은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은서 씨, 이 이야기는 아직 지혁이에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은서는 고민에 빠졌다. 지혁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도현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결혼식 전까지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도현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이틀 후 도현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은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사진을 발견한 이후로 지혁을 만날 때마다 어색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지혁은 은서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된 것에 안도하며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은서야, 내일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 받으러 가야 하잖아. 시간 괜찮지? 지혁이 물었다. 응, 괜찮아. 은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현에게서 온 전화였다. 네, 아버지. 네, 은서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혁이 전화를 끊고 은서를 봤다. 아버지가 갑자기 은서를 만나고 싶어 하셔.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은서의 심장이 빨라졌다. 드디어 도현이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지금 가야 해?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가 은서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 은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은 웅장하면서도 우아했다. 집사가 안내해준 거실에서 도현을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도 진지했다. 어서 오세요, 은서 씨. 앉으세요. 은서가 소파에 앉자 도현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도현이 입을 열었다. 지난번 일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사실 은서 씨와 나눠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혁이와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혹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혹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도현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은서 씨, 저와 어머님의 과거에 대해 지혁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조건이신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도현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은서 씨의 아버지, 태준 씨와 저 사이에도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뛰었다. 어떤 일이요? 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태준 씨는 제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를 두고 저와 경쟁했었죠. 경쟁이라니요. 저희는 둘 다 미영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태준 씨를 선택했어요. 은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선택하신 건데 무슨 문제가?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태준 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상처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태준 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그분의 사업을 망치게 만들었어요. 은서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고생했던 이유가 도현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도현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 일이 평생 저에게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도현에게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제가 지혁이와 만난 것도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은서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미영 씨가 생각났고 나중에 성과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씨, 저는 과거의 죄를 지혁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혁이는 순수하게 은서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밀을 안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은서 씨가 이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은서 씨 가족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이요. 어머님의 카페를 큰 프랜차이즈로 키워드릴 수도 있고 은서 씨의 꿈이었던 독립 광고 에이전시 설립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서는 당황했다. 이것은 거래였다. 침묵을 조건으로 한 거래. 아버님, 저는 그런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은서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진실을 원해요. 지혁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혁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건 지혁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은서 씨, 제발. 도현이 간절하게 말했다. 지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은서는 갈등했다. 지혁을 사랑하지만 이런 비밀을 안고 결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은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현의 조건과 지역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8시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깼다. 은서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은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엄마, 혹시 도현 회장님 아세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다. 집에 와.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은서는 급히 어머니의 카페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카페에는 아직 손님이 없었다. 어머니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앉아라. 어머니가 커피 2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도현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가 먼저 말해줘. 도현 아버님과 어떤 사이였는지.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과는 결혼하기 전에 사귄 사이였어. 얼마나 오래? 2년 정도. 진지하게 사귀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똑똑하고 야망도 있고. 그럼 왜 아빠를 선택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현이와 내 아빠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 둘 다 나를 좋아했지. 은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현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났어. 도현이가 승진하면서 내 아빠를 내쫓았다고 했지. 그게 사실이에요?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현이한테 실망했지. 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내 아빠를 선택했어. 도현이는 성공했지만 내 아빠는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 그럼 아빠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평생 하늘 품고 살았지. 도현이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너를 키우면서는 행복해 하셨어. 은서의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았던 한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었다. 엄마, 혹시 도현 아버님이 최근에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전화했어. 너랑 지혁이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 아빠한테 미안했다고 했어. 어머니가 울먹였다. 은서야, 엄마는 이 결혼이 걱정돼. 왜요? 과거의 일들이 너희한테까지 영향을 줄까봐. 지혁이는 좋은 아이지만 도현이와의 일은 너무 복잡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은서가 돌아보니 도현이었다.
실례합니다. 미영 씨와 은서 씨 모두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현 씨, 어떻게 여기를? 미영 씨, 오랜만입니다.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은서 씨와 대화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현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렸다. 미영 씨, 그때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일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서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머니와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현이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젊고 오만했습니다. 미영 씨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출세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태준 씨는 제 동료이자 경쟁자였고, 그래서 아빠를 내쫓으신 거예요? 은서가 물었다. 아닙니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가 회사를 그만둔 건 제 직접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태준 씨는 미영 씨를 위해 독립하려고 했었어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요? 은서가 물었다. 태준 씨가 투자받으려던 회사에 제가 먼저 접촉해서 투자를 막았어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된 거였구나. 네. 그 후에도 몇 번 더 방해했습니다. 결국 태준 씨는 큰 빚만 지게 되었고,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미영 씨를 잃은 분노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은서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구나. 은서가 중얼거렸다. 은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도현 씨,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은서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서 씨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은서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결혼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복잡한 과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결혼식 당일 아침, 은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들뜨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아름다운 신부였지만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화장을 마친 은서에게 어머니가 다가왔다. 은서야, 정말 괜찮겠니? 몰라요, 엄마. 지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버님 말대로 비밀로 해야 할지. 어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그때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은서야, 오늘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는구나. 사랑해.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혁의 순수한 사랑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웨딩홀에 도착한 은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진지했다. 은서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지혁이는 정말 순수하게 은서 씨를 사랑합니다. 과거의 일로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은서가 깊은 숨을 쉬었다. 아버님, 만약 제가 비밀을 지킨다면 정말 아무도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보상은 필요 없어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지혁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제가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말할 테니 그때는 반대하지 마세요. 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다.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은서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비밀을 안고 결혼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선 은서를 본 하객들이 감탄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단상에 서 있는 지혁을 봤다. 그의 눈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다. 은서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 번 의문이 들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목사가 은서에게 물었다. 신부 김은서 씨, 신랑 박지혁 씨를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도현의 간절한 눈빛이 느껴졌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서는 결심했다. 오늘은 도현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지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반지 교환이 끝나고 마지막 키스를 나누는 순간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혁은 그것을 행복의 눈물로 생각했지만 은서에게는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은서는 잠시 도현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아버님,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지혁이에게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은서 씨,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살 수는 없어요. 도현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제가 먼저 지혁이에게 말하겠습니다. 함께 말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은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을 둘러봤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은서는 지혁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장소는 처음 만났던 카페였다.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에서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지혁아,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지혁이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야기야?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너희 아버지와 우리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야. 그 순간 지혁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뜻이야? 은서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현과 어머니의 과거,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결혼 전에 알게 된 모든 진실을.
지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그래. 그리고 나는 결혼식 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지혁이 머리를 감출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아버님이 부탁하셨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서야,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한 게 더 상처가 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다. 은서가 미리 연락해서 함께 오기로 한 것이었다. 지혁아. 도현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이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도현이 아들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은서 씨 말이 맞다.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 지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결혼한 게 맞는 건가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서가 지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혁이 손을 뺐다. 은서야, 나는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이. 얼마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를 보기가 힘들어. 은서의 마음이 무너졌다. 진실을 말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았다. 며칠 후, 은서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지혁과의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어머니의 카페를 도우며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 카페를 찾아왔다. 은서 씨, 지혁이와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마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도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은서야. 지혁아.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혁이 은서와 도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는 결정했어요. 무엇을?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정말. 처음에는 화났어.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은서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는 걸. 지혁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지혁아. 지혁이 은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은서야,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은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응. 그 순간 도현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서 씨,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뭐예요? 태준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장학재단 설립 문서입니다. 은서 씨 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은서가 서류를 받아보니 김태준 교육장학재단 설립 관련 문서였다. 아버님,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을 은서 씨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속죄를 하고 싶어요. 은서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마지막 장에 있는 서명란을 보았다. 결혼식 전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생명을 구하는 서명이었고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명이었다. 서명할게요. 은서가 말했다. 펜을 잡은 은서의 손이 잠시 떨렸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서명이었다. 지혁이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이번에는 진짜로.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청첩장 대신 수술 동의서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실과 용서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은서의 손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서류가 아닌 희망을 담은 새로운 서명이 있었다.